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테마주 잡주처럼 그냥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주식은 이유가 없어요. 수급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롭고 잔혹한 거예요. 왜냐면 뭐 SKIT 뭐 이런 거 그 공모할 때 난리였잖아요. 주식 받으려고, 그죠? 네. 근데 뭐 그런 기업들 SKIT, 일진머티리얼, 동박조차도 그때는 꽤 주목받았거든요. 네. 뭐 SKC, 그죠? 그런 쪽은 완전 소외되는데, 소외됐다고 떨어졌다고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네.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되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맨날 노는 친구들하고 모이게 되면, 담배 안 피다가도 담배도 피게 되고 술도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저도 담배 피니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쪽에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죠. 시장보다 다른 여타 섹터 종목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본질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2차 전지가 전부 다 좋다고 그래서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SKI 테크놀로지 주가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그러게요. 그죠? 네. 허벌판으로 계속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왜 양극재냐? 양극재가 40% 배터리 40%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그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다른 쪽은 경쟁력이 있느냐를 봐야죠. 그죠? 그냥 배터리가 좋아서 소재를 전부 다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에서 일정 정도의 마켓을 확보하고 네. 있고 그런 가운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이 우리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삼성 SDI에 납품하고 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 준비 중이거든요. 이제 안전성만 검사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성화돼서 같은 전해질이어도 그죠? 실리콘 전해질의 이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후성이나 또 뭐 이런 쪽 라인은 저 바닥이고. 그래서 나노 신소재가 간다고 후성을 사고, 그죠? 뭐 또 양극재가 간다고 동박을 사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시고 뭐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SKC가 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일진머티리얼가 갈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일진머티리얼가 롯데케미칼한테 인수되고 또 SKC에 편중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동박 부분을 또 분산하려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할 때 그 내용 부분을 정확히 알고 내가 이것을 사야 되는 이유 제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양극재보다 더 잘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극재 중에서 특히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10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지금껏 20만 5천 원 엊그제 찍었는데 아직도 매도 안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좋다고 얘기해서 다이차 전지 뭐 이것저것 싼 거 가지고 있다 보면 오히려 더 배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확실한 이제 IRA가 사실 선을 확 걷어요. 아까 확 와닿는 게 우열반을 가렸기 때문에요. 우반으로 갈 거냐, 열반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우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봐야 된다는 거고. 그 제목을 제가 좀 잘 못 집니다. 아니, 아주 도발적이 좋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게 경각심을 들고 보시라는 의미에서 저를 손가락질해도 좋으니까 전부 다 좋다라는 거에 함몰되지 말고 가려야 된다. 주식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보면요. 셀 쪽은 그동안은 사실 이게 막 순환매로 돌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좋을 때 셀업체가 가고 나면 많이 갔잖아. 그러면 양극재도 많이 갔잖아. 전해질, 첨가제 많이 갔잖아. 그러면 장비주. 계속 과거에 이렇게 그냥 같이 올라가는 패턴에서 순환매로 갔는데 지금은 차례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라 되는 쪽이 촥 치고 간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기술 침투율 10%가 될 때는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제부터는 경쟁력이 중요한 포인트다고 10% 올라갈 때 저도 저 양극재 많이 올라가면 일단 단기 매도하고 뭐 SKC도 매도했었고 매매를 했었고 일진머티리얼도 이건 이제 전술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으로 그러면 셀 쪽에서는 1순위는 LG 엔솔이고 플러스 하나 더 한다면 삼성 SDI. 예.
2개고, 그 다음에 핵심은 뭐 양극재니까, 뭐, 다양한 분야, 양극재 중에서는 원탑이 포스코 케미칼이다. 네. 예. 근데 뭐, 마지막으로, 예.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가장 많이 빠진 거를 사야 되는 거라면 전부 다 팔고 가장 낮은 가격에 있는 걸 사죠. 그렇죠. 카카오 사셔야 되겠네요.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카카오가 그 해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화제는 뭐 예측사항에도 없었다라고 변명을 했잖아요. 그 변명 보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이랬습니다. 우리 투자가분들이 카카오를 혼내줘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그죠? 정말 4,78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의 회사가 자회사 쪼개기 하면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네.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 투자가들 얼마나 많이 거기에 물려 있습니까? 그죠? 카카오페이 상장할 때 안 판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대표 줄줄이 사탕으로 다 팔았잖아요. 그게 1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제가 방송 통해서도 그때 이름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분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절대 보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때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금은 정말 듣고 계신 분들 그 생각하면 네. 안타까워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테마주 잡주처럼 그냥 수급으로만 올라가는 주식은 이유가 없어요. 수급이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잖아. 오를 때 왜 올라? 몰라. 예.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죠? 예, 그건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그렇죠, 분.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은 뭐 내일 실적 이런 거 안 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법보다 가까운, 펀더멘털보다 가까운 수급에 의존하는 매매를 하시는 분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러니까 많이 빠진 거 살짝 들어가서 잠깐 단기 매매 한다고 들어가다가 잠깐 들어갔는데 물려서 나중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죠? 내용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키워드도 네, 오문을 드렸는데 현답으로 네, 한 대 뒤통수를 치셨습니다. 네, 아니 배울 게 많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고 지금도 2차전지 좋은데요. 네, LG엔솔, 포스코 케미칼 좋은데 많이 올랐잖아. 여기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그 LG 엔솔과 관련돼서 네. 요거 이제 도표 하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 LG 엔솔도 우리 형님들이 가지고 계신데 네. 단기적으로는 요 10월 31일 이 글로벌 X의 리튬 배터리 테크 ETF에 리밸런싱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 2,977억이 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밍 부분 보고 지금 좀 조금 오버페이스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다고 바로 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주식도 기술적 흐름에 타이밍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조종을 받을 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지금 5일 연속인가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에 좋다고 확 들어가면 조종받을 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차트를 접목을 해서 매매 타이밍을 하되, 그죠? 일단 이 리밸런싱이 끝나고 그거 끝나면 또 11월 30일 날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때 4,444억의 매수가 또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코스피 200 리밸런싱이 또 12월 8일 날 있는데 3,336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앞으로 들어올 자금이 1조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코스피 200에서 이 전체 시장에서 서열 2위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기에 지분을 80% 이상을 LG 화학이 들고 있고, 그럼 20% 정도인데 거기에 이 공모하면 공모 상장부터 시작을 해서 연기금이 줄기차게 샀고, 그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적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편입이 되면서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기관들은 벤치마크 지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금 반도체 경기, 지금 저점이 어디냐 다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꾸준한 성장 흐름을 보일 쪽이 이쪽 부분인데 이것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면 벤치마크 지수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인 매수는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지금은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조금 눌릴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려